밤마다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날도 막걸리 한 잔 마셨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났죠. 혈압은 뚝 떨어지고 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잘못된 막걸리 한 잔, 그것이 만든 노년의 응급실행. 막걸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그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막걸리, 그거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막걸리는 분명 몸에 좋은 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막걸리를 제대로 골라서 제대로 마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막걸리, 반짝거리는 플라스틱 병, 그 안에 하얀 액체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막걸리일까요? 어떤 분은 하루 한 잔씩 마신다며 건강 비결로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다며 병원 약국만 들락날락합니다. 같은 막걸리인데 누군가는 젊음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차이 하나가 노후의 수명을 바꾸는 갈림길이 됩니다.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80세, 아직도 직접 진료를 보시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식사와 함께 마십니다. 술을 즐기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노인의 장 문제, 그리고 면역력 저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바로 막걸리였죠.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으로는 장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유산균은 음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신 적이 없습니다. 직접 전통향 조장해서 생막걸리를 주문해 냉장 보관하며 늘 유통기한이 5일 이내인 것만 드셨습니다. 그 차이가 그를 80세에도 진료실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또 다른 분은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30일 넘는 막걸리를 사다 매일 자기 전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래도 건강엔 좋은 술이잖아.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간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고지혈증 약을 다시 복용하게 되었죠. 막걸리는 건강한 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마시고 있는 것이 생막걸리인지 죽은 막걸리인지도 모른 채 매일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막걸리와 건강을 망치는 막걸리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80세 의사가 매일 마시는 막걸리 한 잔, 그 놀라운 효능과 진짜 마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혹시 독이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장 건강, 면역력, 수면의 질,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막걸리 한 잔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다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이 또 하나의 건강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사는 처음부터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단맛도 별로 안 좋아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를 하며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연세도 많고 수술도 받으셨는데 이분은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밝고 장도 멀쩡하실까? 그 환자는 75세였고 20년 넘게 변비 한 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늘 기운이 넘치고 얼굴색도 좋아서 병원에 오면 주변 어르신들이 꼭 묻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세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생막걸리 한 잔 마셔요. 의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뿐 아니라 비슷한 증상을 가진 노인들 중 장 건강이 좋은 분들 대부분이 생막걸리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의사 본인도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찐 막걸리를 식사와 함께 반 컵씩 마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자주 깨던 잠이 줄었고 오랫동안 앓던 속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80세. 매일 진료실에 서서 6시간 이상 서 있고
노인 환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저녁엔 책도 읽는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장과 면역이 동시에 좋아졌다는 걸 체감한 순간부터 그는 막걸리를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막걸리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트 막걸리는 절대 안 마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트 막걸리는 대부분 살균 처리된 제품입니다. 살균 처리된다는 건 안에 있던 유산균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겉모습은 막걸리인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대부분 사라진 셈이죠. 의사는 꼭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5일 이내일 것, 냉장 유통일 것, 무색소, 무감미료, 무방부제일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발효식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 못 마셔요 하시지만 그 의사는 말합니다. 술 마시듯 마시면 안 되고 음식으로 대하듯 섭취하면 된다고요. 실제로 그는 절대 공복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녁 식사 중간쯤 밥이나 반찬 한두 점과 함께 막걸리를 한 모금씩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화에도 도움되고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술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술이라고 해서 피할 게 아니라 잘 고르고 잘 마시기만 해도 약이 되는 것, 그걸 몸소 증명한 분이 바로 이 의사입니다. 그의 주변 의사들 중에도 간 수치 걱정돼서 안 된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는 실제 혈액 검사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간 수치 정상, 당 수치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짐.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막걸리 한 잔을 따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왜 매일 막걸리를 마시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마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막걸리 속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몸 안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유산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700억 마리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700억 마리 중에서 살아서 내장까지 도착하는 유산균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시느냐 보다 먼저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유산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입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의 주인공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바실러스균입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독소를 내보냅니다. 몸 안에 들어온 나쁜 균을 죽이고 배변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올리고 심지어 염증을 낮춥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장에는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2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막걸리 속 유산균이 들어와야 그 불균형이 바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장내 균형이 좋아지면 변비, 설사, 복부 팽만, 위장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장 속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수면의 질과 기분까지 바꾸게 됩니다. 80세 의사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지 2주쯤 됐을 때 잠을 자다가 깼다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줄었다. 이 경험을 환자들에게도 공유했더니 실제 비슷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노년층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장이 더 예민해지고 수면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김명자 씨는 한때 하루 3번도 화장실을 못 가는 심한 변비에 매일 밤 23번씩 깨는 수면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생막걸리를 섞지 않고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모두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고 저녁 식사와 함께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배변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수면 시간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몸 안에 가스가 줄었다는 것이었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도 플라시보 효과도 아닙니다. 실제 유산균은 장내 가스를 줄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화가 잘 되면 식사량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면서 혈당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산균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장, 뇌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장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유산균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8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장이 건강하면 치매 발병률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즉, 막걸리 한 잔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장 면역 수면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전방위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마트에서 사는 막걸리도 똑같이 효과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트 막걸리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열처리 살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산균은 대부분 사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매일 마시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죽은 유산균을 드시고 계신 셈입니다.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만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유산균은 마실 때 찌개미를 함께 섞어서 마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찌꺼기까지 마셔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섭취 방식의 진실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막걸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마시고 계신 건 진짜 막걸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700억 마리 유산균이 장과 뇌를 살린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유산균이 살아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모른다면 몸에 좋은 줄 알고 매일 마신 그 한 잔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간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생막걸리를 고르는 5가지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이 5에서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건 생막걸리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전제로 하고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그만큼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 중 유통기한이 한 달 넘는 제품은 모두 살균 처리된 가열 막걸리입니다. 그건 겉모습만 막걸리지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은 전멸 상태입니다. 둘째, 병을 흔들었을 때 밑에 찌꺼기가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이건 시각적인 힌트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효모와 유산균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즉, 병을 살짝 기울였을 때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찌개미가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맑은 막걸리는 효소가 제거된 살균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향이 달지 않아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향이 은은하고 쌀 내음이 납니다. 달콤한 인공향이 나면 거의 100% 첨가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합성감 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가 들어가면 당뇨와 간 피로에 매우 나쁩니다. 이런 성분은 대부분 성분표 맨 뒤에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넷째, 색이 흐리거나 탁하면 좋고 너무 하얗고 진주색이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생막걸리는 자연스럽게 흐릿한 회백색입니다. 균과 효모의 입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반면 진주색처럼 하얗고 반짝이는 막걸리는 탈지 분유나 인공 유화제가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제품 설명에 살균, 장기보관, 보존처리라는 단어가 있다면 무조건 제외하세요. 이건 굉장히 직설적인 신호입니다. 그 단어 하나로 이 제품엔 살아있는 유산균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좋은 막걸리는 이런 문구가 붙습니다. 냉장 유통, 유산균 발효, 전통 누룩 사용, 자연 발효. 여기서 잠깐, 시장에서 파는 막걸리는 믿을 수 있냐고요? 정답은 반반입니다. 시장에서도 전통 제조소에서 직접 공급받은 막걸리는 믿을 수 있지만 가공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시고
직원에게 유통기한과 보관 방식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후에 먹는 음식 하나로 면역력이 달라지고 약 복용량이 바뀌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매일 마시기로 했다면 그 한 잔이 진짜 내 몸을 살리는지 아니면 습관만 남은 알코올 음료인지 확실히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선 이렇게 어렵게 고른 생막걸리를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찌개미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막걸리를 따라보면 위는 맑고 아래는 진합니다. 그 아래 가라앉은 하얀 덩어리, 많은 분들이 찌꺼기니까 걸러 마셔야지 하고 버리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버리면 거의 80%의 효과를 놓치는 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막걸리의 효능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 찌개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의 위쪽 맑은 부분에는 약간의 알코올과 물, 소량의 당류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균, 효소, 아미노산, 식이섬유,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이 모든 것이 찌개미라고 부르는 바닥의 하얀 층에 모여 있습니다. 즉, 그걸 빼고 마신다는 건 약을 뜯지도 않고 포장만 합고 먹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찌개미에는 생막걸리 전체 유산균의 약 85% 이상이 농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단백질분해 효소, 당을 분해하는 효소 역시 맑은 부분보다 찌개미에 3배 이상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찌개미를 찌꺼기라고 착각해서 버리거나 마시기 꺼려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진하고 입에 까끌까끌하고 가라앉아 있어서 마시기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효과를 100%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막걸리는 마시기 전에 반드시 병을 충분히 흔들어야 합니다. 가볍게 한두 번 젓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병 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위아래로 5번 이상 세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위와 아래가 완전히 섞이면서 균과 영양소가 고루 퍼집니다. 둘째, 냉장고에서 꺼냈다면 실온에 5에서 10분 두었다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은 차가운 상태보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장에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찌개미가 걸쭉하더라도 작은 컵에 나누어 여러 번 나눠 마시는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씩 음식과 함께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막걸리에 알코올도 같이 먹게 되니 간에 무리가 가는 것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생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5에서 6도 정도로 소주나 맥주에 비해 낮습니다. 게다가 찌개미를 함께 마시면 위에서 당과 알코올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게다가 찌개미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공복에 먹을 경우 위를 보호하고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70대 후반 박정철 어르신은 찌개미를 싫어해서 늘 따라내고 마셨다가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생막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찌개미까지 전부 흔들어 마신 날 소화가 편했고 그날 밤엔 처음으로 새벽에 안 깼다고 하셨답니다. 그 이후 3개월 동안 당화 혈색소가 0.6 내려가고 체중도 3kg 줄었다는 결과를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니 막걸리의 핵심은 결국 찌개미를 함께 마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찌개미는 생막걸리의 심장입니다. 그걸 버리면 몸에 남는 건 단지 술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생막걸리를 그냥 마시는 데서 끝내지 않고 건강 효과를 2배로 높여주는 황금 조합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 사과, 계피, 생강이 막걸리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만 마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자연 식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강력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서울대, 충남대, 강원대 등에서 진행된 다수의 실험에서도 발효유산균, 자연 항산화 성분의 조합이 노화 방지, 면역 증강, 혈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합이 잘 맞는 4가지가 있습니다. 꿀, 사과, 계피, 생강. 이 4가지 재료는 막걸리 속의 유산균과 만나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꿀입니다. 막걸리에 꿀을 1티스푼만 넣으면 유산균이 더 활발히 증식하고 식감과 맛도 부드러워져 마시기 편해집니다. 특히 생막걸리 특유의 신맛이나 쿰쿰한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겐 꿀이 자연스러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중 꿀이 아닌 100% 생꿀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공된 물엿 계열 꿀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막걸리에 섞으면 식이섬유와 펙틴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은 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며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사과 속 퀘르세틴 성분은 뇌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막걸리의 유산균과 함께 작용하면 노년성 인지저하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는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전통적으로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계피 추출물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약간 넣으면 알코올의 자극성이 줄어들고 혈당 급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막걸리 한 컵당 0.5g 이하만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즙입니다.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냉한 체질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항염작용과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 감기 예방에도 유용합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주면 속이 편안해지고 장내 유산균 정착률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가지 재료를 동시에 섞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기분과 상태에 따라 번갈아가며 마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속이 더부룩하다, 생강, 잠을 잘 못 잤다, 사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꿀, 식후 혈당이 걱정된다, 계피.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 기능성 막걸리를 만드는 방식, 바로 이것이 노후에 매일 막걸리를 마셔도 질리지 않고 건강도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80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막걸리 마시는 것도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꿀도 넣어보고 사과도 갈아 넣어 마셔요. 덕분에 지금은 약 끊고 지낸 지 1년 됐어요. 이처럼 막걸리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술이 아니라 나만의 맞춤형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걸리를 무조건 많이 마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루 섭취량과 언제 마셔야 효과가 가장 큰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마셔야 약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막걸리도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저녁 식사 중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1. 유산균이 위산에 덜 죽고 2. 알코올 흡수가 가장 느리고 3. 숙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에 자극을 주고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 바로 마시면 음식물과 함께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5에서 10분 후 음식 몇 입 먹은 후 한 모금씩 나눠 마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 마셔야 할까요? 80세 현직 의사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하루 한 잔, 약 120ml. 찌개미까지 꼭 섞어서 꿀이나 사과즙을 더해 부드럽게 마시기. 이 정도면 알코올은 소량에 그치고
유산균과 효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약간의 취기, 큰 효과 조합이 됩니다. 반면 막걸리를 2잔 이상 마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노년기간 기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술이 약한데요? 하시는 분은 막걸리를 생수나 사과즙과 1대1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는 2도 이하로 줄고 위장 자극 없이 유산균과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 막걸리를 마신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을 정리하면서 막걸리가 장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막걸리를 마시는 요일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일주일에 3에서 4회 격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대 노화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생막걸리를 일주일에 3회 4주간 꾸준히 마셨을 때 변비 개선 87%, 수면 질 향상 72%, 위장 불쾌감 감소 63%, 혈당 수치 평균 5.2mg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가지 생막걸리 한 잔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1. 약을 드시는 분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특히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와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식사 후 약 복용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당뇨가 있으신 분은 무감미료 생막걸리만 선택하세요. 달콤한 막걸리는 대부분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3. 간 기능이 약하신 분은 2분의 1컵 이하로 시작하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매일은 아니다. 격일이면 충분하다. 공복은 절대 피하고 저녁 식사와 함께가 최적이다. 한 잔 이하 천천히 꿀이나 사과즙과 섞어 부드럽게 가볍게 움직이며 흡수를 돕고 바로 눕지 말 것. 이렇게만 지키면 막걸리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위한 하루 한 알 건강 보조제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더 이상 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게 맞는 막걸리 루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과 함께하면 가장 효과가 오래 가는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 이제는 다 아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막걸리를 일상 속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알 영양제를 챙기듯 막걸리 한 잔도 그렇게 습관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첫째, 막걸리 마시는 고정 시간을 정하세요. 오늘은 마실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이 반복되면 결국은 까먹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30분, 식사 10분 후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정해두면 신체도 심리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둘째, 막걸리를 위한 전용 잔을 하나 마련하세요. 어떤 분은 찻잔, 어떤 분은 와인잔. 막걸리는 뭐든 담을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한 루틴이라면 나만의 전용 막걸리 잔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잔을 보면 뇌가 자동으로 이제 막걸리 시간이다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자동화 장치입니다. 셋째, 막걸리를 혼자 마시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막걸리는 원래 나누는 술입니다. 남편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막걸리는 그 자체로 마음의 안정제가 됩니다. 남편은 술 못 마시는데요? 그렇다면 사과즙이나 생강물로 희석해서 함께 마셔보세요. 막걸리의 장점은 바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막걸리와 함께하는 루틴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막걸리 마신 뒤엔 스트레칭 5분, 막걸리 마시며 건강 일기 쓰기, 막걸리 마신 날엔 약을 줄이는지 체크해보기. 이렇게 막걸리, 건강 행동이 함께 연결되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다섯째, 막걸리 루틴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별 마신 기록을 적는 방식도 좋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70대 후반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막걸리 루틴 일지를 쓰게 했더니 8주 후 막걸리 섭취 지속률이 90%를 넘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면 개선 81%, 소화 상태 호전 77%, 기분 안정감 증가 68%라는 변화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막걸리 루틴 실패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 건너뛰었다고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빴으니까 다음 주엔 다시 3일만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결국 평생 습관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막걸리를 술이 아닌 건강한 루틴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닙니다. 천연 유산균, 발효효소, 장을 살리는 생명체의 액체입니다. 단돈 1,500원이면 면역력을 올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배변과 혈당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건강법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까지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후 건강을 바꾸는 막걸리 실천법을 한 줄 한 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한 막걸리 실천 팁 3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막걸리에 대해 그 누구도 이렇게 자세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생활 중심으로 알려준 적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왜 좋은지, 어떤 막걸리를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진짜 내 몸이 좋아지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는 3가지 커다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마트에서 막걸리를 고를 때 당당하게 이건 진짜다, 이건 아니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둘째, 매일 아침 변비로 고생하거나 밤마다 자다 깨는 분들께는 실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단돈 1,500원으로 면역력, 수면 질, 혈당,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가성비 최고 건강 루틴을 확보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기억에 확실히 남길 수 있도록 막걸리 실천 체크리스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 생막걸리 유통기한은 최대 10일, 길면 살균 막걸리입니다. 반드시 짧은 걸 고르세요. 2. 병을 흔들어 찌개미까지 반드시 함께 마시기. 유산균 85%, 효소 90%가 찌개미에 몰려 있습니다. 3. 저녁 식사 10분 후 하루 한 잔. 장에 부담 없이 효과는 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4. 꿀, 사과즙, 계피, 생강 중 한 가지를 섞어 기능성 강화. 입맛과 상태에 맞게 선택하세요. 5. 일주일에 3에서 4회 기록하면서 꾸준히. 매일이 부담된다면 격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뭐라도 하나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사러 가보세요. 그리고 유통기한부터 보세요. 딱 그거 하나만 바꿔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건강은 대단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정말 필요한 정보만 꼭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겐 막걸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 잔의 막걸리가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 노후마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